네, 성공 투자로 가는 길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PPI 발표 이후로 미증 시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오늘 우리 증시는 더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제 자체가 되게 꼬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표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경감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미 국제 수익률도 뭐 4% 훌쩍 넘어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달러 인덱스도 102선대 중반 이상 넘어가면서 이거 103 넘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시장도 1차적으로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1324원을 돌파하면서 1330원대. 그렇다면 5월달, 4월달에 이런 고점이었던 이 1340원대를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만약에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은 더 우리가 긴장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다고 쫄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확인해 볼 공략주들 오늘은 두 종목 리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신라호텔 오늘 리뷰해 주신다고 합니다. 결국 대중국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수혜감이 있을 것 같은데 2차 목표가로 10만 원 선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가능하겠죠? 예, 우리는 뭐 신라호텔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기업명은 호텔 신라죠. 네. 예, 그래서 뭐 바로 뭐 이틀 만에 1차 목표가를 넘어섰고 네. 지난주에 이제 리뷰를 하면서 뭐 9만 원도 아닌 바로 2차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바로 1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숨고르기를 하면서 혹시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공략하는 게 좋은지 자세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인데요. 한때 말 그대로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아직 매도를 하지 못하고 대응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소장님, 추가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를 여러분들께 뭐 300%가 넘는 수익률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지금 7월 말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또 일부에서는 요거 이제 좀 매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그 높은 수익률을 일부 챙기지 못하면서 이거 뭐 수익률 다 반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걱정도 하시는데 그 매도의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재매수 시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간에 25%의 상승률을 안겨다준 호텔 신라 그리고 고점 기준으로 300%가 넘는 상승부를 보여줬던 이수페타시스까지 오늘 리뷰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 꼼꼼히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방송 통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노란 톡방 통해서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0909 입력하고 들어오시면은 추가 자료와 정보들 받아가실
네, 8월 14일 월요일 서동글 투코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통해서 방송 함께할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비중 그리고 매수가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추가 전략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0909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오전장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이 테마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미약했던 연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초전도체라던가 비만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 로봇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테마의 순환이 도는데 생각보다 길게 가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움직임들을 보면은 뭐 1박 2일, 2박 3일 네.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막 진행이 됐던 그런 모습이 지난주까지 나타났고 네. 오늘 전반적으로 뭐 대표성 있는 종목들 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일부 좀 하락폭이 좀 커지고 네. 거의 뭐 전 그 섹터들 중에서 그 핵심적인 것들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은 다 밀리니까 그렇죠. 아예 지금 그나마라도 움직여주고 있는 쪽으로 가자 하면서 초전도체가 다시 또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네.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대중국 수혜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호텔, 카지노, 뭐 여행 이런 쪽으로 조금은 탄력도는 떨어지지만 계속 또 그쪽으로 집중이 네. 되는 이러면서 테마별 어떤 개별 종목 장세가 오늘 시장에서도 이 시간 현재 계속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초전도체를 중심으로 또 중국 소비주 쪽이라든가 또 로봇이라든가 AI 쪽들도 종목별로는 또 탄력 있게 움직여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잠깐 대표성 있는 그런 테마성 종목들 중에서 몇몇 종목들 잠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대장주가 좀 손바뀜이 되거나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뒤늦게 부각이 돼주는 모습 속에서 아무래도 뭐 실적이 좀 뒷받침돼 주니까 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갭상승 이후에 상승 기조를 지금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한마디로 초전도체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에서 외국계에서들도 지금 계속 설왕설래를 하고 있고 또 관련돼서도 퀀텀에서도 뭐 빠르면 이달 말 뭔가 입증하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진짜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분위기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대응하실 분들은 이 유혹을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뭐 아주 극소량으로만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네. 리스크 관리가 더 우선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카지노와 여행, 뭐 호텔 뭐 다 가지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네. 이 종목도 이렇게 첫날 이제 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좀 흔들렸지만 오늘 그 고점을 돌파하는 이 거래도 계속 살리면서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뭐 우리는 또 호텔시라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종목을 어떻게 보면 좀 끌고 가고 있다. 네.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이달 말에 이제 제주도에 크루즈선이 한 1,000명 이상이 탑승해서 이제 예약이 다 차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일부 명동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뭐 중국어 능통자들을 다시 빨리 좀 고용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러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뭐 내 다음 달 또 뭐 조금 하반기 좀 길게 보면 하반기까지도 관련 종목들은 계속 이렇게 손바뀜하면서 움직여줄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쪽들이 의미 있게 지금 계속 수급이 몰려든다. 물론 뭐 실적과 관련된 옥석 가리기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 중국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잖아요. 중국 쪽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중국 쪽에서의 소비가 들어와 줄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때 중국 관광객들이 한 800만까지가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만 풀린 게 아니고 이번에 뭐 일본과 미국도 동시에 다 풀렸는데 네.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과의 이런 여러 가지 격화돼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네. 뭐 중국 국민들이 얼마나 미국을 더 단체로 갈지 모르겠지만 가깝고
뭔가 그래도 의미 있게 여행을 좀 하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800만 원 아니더라도 네. 뭐 최소한도 한 2, 300만이라도 와준다고 하면은 우리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당연히 어떤 호재성 재료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뭐 이게 풀렸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당장 매출로 잡힌 건 아니겠죠. 그쵸. 그러나 네. 순차적으로 3분기 이후 4분기 또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워낙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한풀이 시세도 일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차별화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화장품 관련해서는 뭐 밑도 끝도 없이 오르는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대중국 어떤 보따리상들이 뭐 과거에 뭐 설화수를 중심으로 뭐 네. 무조건 싹쓸이해가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OEM이라든가 ODM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차별화하면서 봐야 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섹터 쪽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뭔가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T-로보틱스가 이러한 숨고르기를 잘 보여주고 나서 오늘 또 다른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섹터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지난 3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를 내주고 지금 숨고르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T-로보틱스가 다시 오늘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주는 이러한 모습들, 또 이격도 좁혀놓으면서 어떠한 소위 말하는 급등에 대한 부담감도 축소시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하면 로봇 관련주들 지금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030년까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네. 약 한 200조 원 시장이 열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기업들도 계속 진출하는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책적 모멘텀 이런 것도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일정한 매출만 나와주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라면은 이 상당히 이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더 시세 흐름을 연출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인공지능 AI 쪽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숨고르게 해주고 쉬었다가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솔트루스 같은 종목이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오전장 움직이고 있는 테마 안에서 또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는지 종목별로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분기에도 여전히 실적이 우려가 되는 업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될까요? 지금 이제 2분기를 나름대로는 잘 선방했다라고 하지만 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쪽들도 있었긴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데 1.5%도 지금 달성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무역 수지는 일부 흑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네. 불황형 흑자라는 게 문제죠. 수출도 감소되고 수입도 감소되는 이런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어떤 우리 대기업들의 어떤 수출 전선이라든가 또는 뭐 내수 시장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좀 부담스럽게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에서들 여러 가지 이제 이 각 여러 하우스에서들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의외로 반도체 쪽들의 어떤 업황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좀 결정적인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만 해도 3분기에 주요 유가증권 시장, 우리 코스피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들 한 69개의 전망치들이 실적을 전부 더하면 한 29조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30% 정도 하락하면서 20조 원 정도로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그 결정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3분기에는 영업이익 8조 원으로 네. 이렇게 이제 흑자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그것들을 예상했었는데 뭐 잘해야 2조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또 반도체 부분에서 SK하이닉스도 흑자를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적자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3,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부담감을 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오늘 뭐 2차 전지 쪽들도 마찬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양극재와 관련된 니켈이라는 리튬 가격이 하락세가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이러한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자동차 관련해서는 3분기에도 영업이익 좋게 나올 것 같은데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야 2분기가 피크를 쳤어.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8월 달 중순 지나가고 있으니까 네. 계속 여러분들이 저도 방송을 통해서 이쪽 반도체 쪽이라든가 또 2차 전지, 자동차 이쪽 섹터들의 어떤 실적 개선 속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추이를 계속해서 좀 확인하면서 대응해 네.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한 주도 이 실적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에 따라서 바로바로 수혜를 얻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또 3분기와 관련해서 실적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후장을 준비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기금 쪽에서 최근에 조금 변화의 흐름이 감지가 됐나요? 사실은 연기금의 시장 지배력이 많이 약화가 됐죠. 과거에는 연기금들의 매수하는 종목만 추적해서 우리가 공략하자 이러한 대응 전략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어떤 안정적인 매매 운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7월 달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정도의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62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들이 포진되어 있는 쪽이라든가 또 IT 소부장 쪽, 반도체 관련한 이런 쪽들을 좀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8월 1일부터 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연기금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벌써 7,400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450억을 순매도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쪽들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고 포스코홀딩스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이러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2차 전지 뭐 셀이라든가 그리고 또 소재 쪽들 이런 쪽들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연기금들이 이렇게 매도하고 나면은 그럼 뭘로 갔느냐? 네. 뭐 현금만 그냥 들고 있느냐? 오히려 그건 아니죠. 연말에 갈수록 이제 수익률에 대한 어떤 개선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저평가 소외주들 7월 달에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았거나 저점을 잡았던 종목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폭발적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신장세는 이루어지질 못하지만 개선되고 있는 그런 업황이라든가 종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 연기금 쪽에서 어떻게 보면 먼저 이제 건드리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주가의 하락세가 진정이 되질 못했던 그런 흐름에서 7월 초에 1차적으로 저점이 잡아주고요. 7월 말에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이중바닥을 형성하면서 지금 상승 기조. 거기에 이제 대중국 수혜까지 일시적으로라도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 이제 고점권에 자꾸만 이제 진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벌써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은 캔들상으로는 윗골이 달리는 음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격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연기금이 뭐 매수했으니까 쫓아가 사야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아무래도 이 우리가 클라우드라든가 서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 삼성 SDS 같은 이러한 종목도 주가가 뭐 급등을 보였다가 또 급락도 보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7월 중순 이후에 꾸준하게 연출이 되고 있다. 특히 오히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전의 고점대들을 돌파하면서 안착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안정적인 추가 흐름도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유가의 상승, 뭐 WTI 기준으로 80불 중반대까지 넘어오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좀 지지부진하고 탄력은 없지만 S-오일 같은 종목도 네. 어느 정도 하방은 좀 잡아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연기금 쪽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고 네. 워낙 저평가됐고 안 올랐던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하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좀 챙겨가고 또 이들의 공통적인 것들은 나름대로 배당도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 현재 뭐 저평가 소외주 중심의 저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서 살펴드렸던 두 종목에 대한 리뷰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선정을 해주시고 다음 날에 바로 이 유커와 관련된 기사가 나와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사실은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또 호재성 재료까지 나와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는요 오히려 이제 9만 원짜리 그리고 9만 원 이하가 되면은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할 자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 74,500원에 매수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빨리 8만 원을 회복해 주는 이러한 자리들이 나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단숨에 그냥 뭐 8만 원 돌파하고 9만 원대로 가버렸죠. 이제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신규에 가담하실 분들은 9만 원 이하 자리라면은 그때부터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10만 원 2차 목표가 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흔들림 없이 홀딩하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그동안 좋은 수익들 잘 나셨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승의 흐름들이 잘 유지가 됐다가 결국은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파란 다이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요 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횡보해주고 있는데 잠시 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10분의 기적 아카데미 시간에 이 이스페타시스의 매도의 포인트 그리고 또 매수는 또 언제 해야 되는지 호텔신라와 함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텔신라 일단 2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10만 원 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현재는 조금 조정 구간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어지는 소장님 강의 통해서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공략주 리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 종목 상담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0909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소장님의 강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양시장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동요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한된 움직임 속에서의 바로
박스권의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위로는 2,650, 아래로는 2,550. 요 100포인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조정이 이렇게 연출이 되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바로 9월 2일 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도 마지막 제2의 에코프로를 여러분들에게 잡아라 하면서 종목을 찍어드리겠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무료로 진행되는 강연회 여러분들 많은 사전 참여 또 현장 참여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밑에 보이시죠? 이데일리에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자마자 제가 상반기 베스트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수익률 부문에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이렇게 흔들릴 때 더 좋은 종목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들은요. 오늘은 단기간에 우리가 매수하자마자 호텔신라를 25%의 이러한 수익을 거둔 것도 좋지만 다음 종목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장중에 8일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가격에 매수를 했고 왜 제가 1차 목표가를 8만 원이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자리가 1차적으로 계속 저항의 매물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빨리 가서 돌파 시도가 나와야만 다음 자리가 9만 원이 아닌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자리를 강하게 뭐 재료도 물론 나왔습니다만은 이러한 자리들이 나오면서 바로 9만 원대를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10만 원을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고 매수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물론 막 뭐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뭐 저평가 돼 있다, 뭐다, 뭐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네 하면서 매수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됐다든가 저 밑에서 됐으면 오히려 이렇게 또 하루 이틀 2, 3일 하는 동안에 못 버티고 여러분들이 짧게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자마자 매도할 틈도 안 주고 급등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 포인트,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들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호텔신라 막 팔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 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다이아의 어떤 움직임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꺾이는 걸 확인하고 매도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매수와 홀딩이죠. 그 다음에 꺾이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셔도 되는 거고요. 다시 전환이 됐을 때 매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 구간들 속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들이 연출되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빨간 다이아도 작아졌었고 파란 다이아도 작게 연출이 됐다가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거래까지 다 수반이 돼주면서 빨간 다이아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시간 대비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캔들과 우리가 다이아를 놓고 보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좁히러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번에도 이렇게 급등하는 무슨 개별 종목 급등하듯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또 살짝 이탈되는 듯 하지만 장대 양봉으로 또 돌려놓고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의 흐름들이 이어져 간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여기 쫓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8일 날 여러분들하고 편입하면서 25% 오늘 고점 기준으로 나왔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밀리더라도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이게 이제 내일 되면 또 다이아도 올라오겠죠?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만 원 이하 자리라든가 요 8만 원대 후반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고 전형적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N자형의 파동으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시그널선이라고 그랬죠. 자, 시그널선하고의 이격도 87,000원에서부터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그널선까지 깨고 내려온다면은 뭐 이 올라오는 걸 감안했을 때 85,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이 강하면 87,000원 그리고 조금 더 밀린다 그러면 85,000원 정도의 분할 매수 전략이 가능한 그런 가격대의 호텔 신라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그널들의 움직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꺾이는 자리들 또 파란 시그널이 나올 때는 같이 파란 다이아와 함께 밀릴 땐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시 돌려주는 흐름들이 나올 땐 매수의 관점, 이탈되면 매도. 이런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파란 시그널과 파란 다이아를 가지고 매도도 같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이 스페타시스와 관련돼서 올라갈 때만 무조건 좋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AS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스페타시스도 4월 4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4월 5일 날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횡보했다가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쭉 보여주었는데요. 이 6차 목표가 35,000원을 말씀을 드렸고 45,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최고점 수익률이 43,300원에서 1,600원, 1,700원 모자라는 자리에서 43,300원에서 고점에서 이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35,000원대 돌파하면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다렸다가 사셔야 됩니다. 쫓아가면서 여러분들 무리하게 매수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구간들이 잘 연출이 되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200% 이상씩 잘 챙겼습니다. 시세를 즐겼죠. 그리고 신규 진입은 기다렸다가 하셔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주가가 상승의 흐름이 연출이 되고 고점권에 가면 갈수록 거꾸로 여러분들은 부담을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캔들만 보면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렇게 미미하게 다이아가 연출이 되고는 이런 구간들 속에서는 큰 시세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이아가 이렇게 커지면서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 강화가 될 때는 갖고 계신 분들도 물론 좋지만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이걸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이 10,000원부터 샀다. 아, 뭐 30,000원대 여러분들 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또는 뭐 40,000원. 뭐 조금 뭐 더 갖고 있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고점에서 매도 못하면은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그만큼 부담스러운 건데 한눈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 최소한도 어때요? 여기서부터 매수. 그리고 이렇게 상승 흐름들 잘 이어지는 자리, 여기 이 꺾인 자리, 여기서 매도. 이게 여러분들 30,000원대 후반입니다. 자, 캔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캔들하고 같이 보시면 어떠한 그림이 나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자, 여기서부터 매수했습니다. 캔들 이 40,000원 넘어간 자리에서 음봉들이 나오고 있을 때도 빨간 다이아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빨간 양봉 또는 파란 음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기 시점에서 38,000원과 40,000원에서 놀다가 주가는 꺾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무조건 내가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파란 다이아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가 43,500원, 43,200원 꼭대기에서 매도를 못하더라도 40,000원과 38,000원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50%를 하든 30%를 하든 전량을 하든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 명확하게 보시면 이 시그널선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잠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은 빨간 다이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 고점에서 빨간 시그널이 나오기도 하다가 대반등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4만 원과 3만 8천 원에서 파란 시그널과 함께 파란 다이아로 바뀌었으니까 이때는 전략 매도라는 이러한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직 솔루션은 매수의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이 고점권이라든가 일정하게 시세가 꺾이는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무료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 매직 솔루션 무료 일주일 체험권 같이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노란톡에서 매직 솔루션에 대한 문의를 같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이미 많은 분들이 이것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면서 좋은 수익, 좋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습니다. 그냥 캔들 없이 다이아와 시그널만 가지고 본다면 여기 구간에서 한번 있었지만은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짧게 이 실험만 하고 50%든 30% 이상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빨간 시그널이 다이아를 돌파하러 갈 때는 재매수하거나 홀딩. 그리고 여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1차 그리고 버텼으니까 50%만 매도.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버틸까 말까 하는데 파란 시그널과 파란 다이아가 동시에 출현이 되면서 꺾어져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렇게 버텨주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최소한도 시그널이 다시 이렇게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되는 시점. 그때까지 기다려야셔야 된다는 거죠. 아, 많이 빠졌네? 뭐 4만 3천 원에서부터 3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나 무조건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거래는 물론 감소돼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스템적으로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지금 자리에서 어설프게 공략하는 것이 아니고 파란 다이아도 커져 있죠. 파란 다이아가 작아지거나 빨간 시그널이 나와주거나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9월 2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 1월까지도 시세를 주도할 핵심적인 종목 300% 오히려 500%짜리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많은 강연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종목 진단 그리고 또 오늘 오후장 공략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골 투코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함께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휴장을 하루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 하락폭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대 그리고 코스닥은 1.5% 가까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각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은 하나마이크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매수가가 2420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조금 8월 되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하반기부터는 뭐 반도체 패키징 부분 관련해서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추가 상승의 여부가 있을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말이 필요 없죠. 다 기대감들이 있고 나름대로 실적도 그럭저럭 선방을 해 왔는데 이번 이제 8월 달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조금 이제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마이크론 그냥 그림만 좀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는요, 이렇게 올라온 데 따른 이제 후유증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조금 넓게 보면은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여러분들 바로 저항을 받았던 자리였는데 이게 돌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8,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18,000원이 순간적으로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 아니냐. 특히 다행히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보시면 거래도 급감돼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은 뭐 강력한 매도하는 애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매도를 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어떤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기다리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쫓아가 매도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듯이 이 빨간 시그널이 돌아서 주는 자리들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오히려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서 네. 비중 한 20%까지 늘려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서 조금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비중이 40%라고 하십니다. 매수가가 23,000원인데 일단 2분기 실적 자체는 뭐 조금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도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비중을 지금 좀 많이 담고 계시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안타깝죠. 네. 사실은 만약에 비중이 뭐 한 10%, 15%다 그러면은 지금 17,0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도 될 만한 그런 타이밍인데 뭐 레이크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또는 뭐 전구체 뭐 이런 어떤 소재짠들이 다 같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안정화되는 그 시점, 그것들을 내가 레이크를 갖고 있다고 그래도 네. 에코프로가 하방을 잘 잡아주면서 대반등을 나와주는지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뭐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현재 위치에서 요 17,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16,000원 라인 정도 여기 라인은 상당히 그 견조하게 하방을 보일 자리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오히려 요 17,000원부터 16,000원 사이에서는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도 할 자리인데 비중 40%시니까 뭐 그냥 조금 더 홀딩 하시고 한 가지 이제 만약에 여기서 바로 튀어 올라온다면 23,000원도 쉽게 갈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 21,000원이 이제 강한 저항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대반등 나올 때 네. 21,000원 정도에서 한 50% 정도 매도하셨다가 밑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피는 것도 좋고 아니야 나는 뭐 올 하반기 내년 뭐 상반기까지 그냥 무조건 끌고 갈래. 그럼 뭐 방법이 없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저는 뭐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쨌든 지지 라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번으로 올라갈 수 있는 21,000원 라인까지 홀딩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대한유화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3만 5천원이고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사실 뭐 화학 업황 자체가 올해 조금 뭐 바닥을 찍는다. 그렇지만 또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감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아무래도 유가와 연동이 되는데 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유가의 상승 속에서 이제 뭔가 어떠한 그 기대감을 좀 실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속에서 이제 한 14만 원 정도까지 반등을 나왔다가 다시 또 요 12만 원대로 이제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13만 5천 원에 매수하신 것은 요 최근에 매수하셨던 거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14만 원에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14만 원이 넘어가면 바로 또 요 16만 원대에서 또 움직인단 말이죠. 이렇게 저항이 있으니까 지금 13만 원 5천 원에 매수되신 비중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고 14만 원을 만약에 넘어가지 못하고 13만 5천 원 지금 매수 가격인데요. 그 근처에 또 도달해서 저항받는다. 그러면은 반이라도 정리하셨다가 또 13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고 이런 어떠한 그 롤링하는
이러한 전략이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좀 13만 원 선을 잘 넘어준다면 16만 원까지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사실은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더 흔들리면은 한번 좀 호텔 신라에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별로 안 흔들리는 게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매수 가격대 안 들어왔고 네.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자리지만은 오늘 조정도 아주 이쁘게 보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SB비테크를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진공이라든가 고온 부식 등 이 특수환경 베어링 자체 기술을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로봇 핵심 부품 이 하모니 감속기라는 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국산화 양산을 했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이제 신규 고객사 지속 확보로 캐파 증설을 2025년까지 완료를 하면서 이 대기업들과의 어떠한 그 협업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SB비테크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과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대기업들이 LG전자는 먼저 이제 움직였고 네.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틱스 또 HD 현대 그룹들 거기에 이제 한화도 결국은 또 로봇 쪽 분야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자체 기술력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실질 이런 기술력이 있는 쪽들과의 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B테크도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지난 3월달에 이게 9만 원까지 넘어갔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제 동시에 거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이 4만 원 초반 자리가 상당히 하방을 잘 잡아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물론 4만 원이 또 한 번 이탈되면 어떡하냐 이렇게도 걱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는 4만 1,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1차적으로는 이 5만 1,000원을 빨리 돌파하고 안착해주면 바로 6만 원 근처 요 자리를 이제 저는 5만 8천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들이 1차적으로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자리들 또 이때 이제 물량들도 많이 거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만 6천 원부터 4만 6,500원 사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해 놓으신다면 충분히 한번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 말씀드렸던 5만 8천 원만 쉽게 가준다면 목표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는데 지금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 날 거래도 이렇게 실려주면서 양봉이 아주 크게 잘 연출됐고 지금 전형적으로 다이아와 이격을 좁히는 캔들의 이러한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 성장과 함께 충분히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SB비테크 오늘 충분히 공략 가능한 구간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겠고요. 공략주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0909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가 매직 솔루션 7회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9월 2일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강연회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반기를 주도할 제2의 에코프로를 딱 3종목만 강연에 오신 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제가 종목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9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직접 강연회장에서 대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종목 어떤 종목이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현장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연회 참여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강연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장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휴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쉬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